종사자로서 최근 사교육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가 될 것 같으면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정치적인 거 빼고 사교육만 놓고 얘기를 할 거야. 얘기하기 전에 내가 확실히 말을 해야 되는 게, 나는 정치적인 성향이 뭐 없어요. 나는 이제 학원 강사고 사교육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싶어. 정치적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단 캡처해놓은 상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6월 19일 오늘 떴죠.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쳐놓은 거야. 킬러 문항, 그러니까 초고난이도 문항을 없앤다는 거야. 이해해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에는 킬러 문제라는 게 존재해요. 킬러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어려운 거 한 문제? 이걸 맞춰야 100점이 된다? 변별력을 갖기 위한, 차이를 두기 위한 게 킬러 문항이야. 방금 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면은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정치적인 의도 전혀 없습니다.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응원하고 싶고, 왜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면은 예상되는 트러블은, 킬러 문제를 맞추는 건 알아야 맞춰. 근데 킬러 문제가 없다고 칠게. 그러면 고만고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잘하면 맞추고 못하면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하면 내려가는 거야. 학생들이 어리잖아. 경쟁을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맞춰야지 하고 공부를 하는 거라, 내가 혹시라도 틀리면은 나는 큰일 나. 이 마인드랑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아이들이 갖는 부담이, 남들이 못 푸는 걸 내가 공부해서 맞춰야지랑, 남들을 다 맞출 거니까 나는 실수하면 안 되랑,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 그런 애들 있잖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애들, 한 번 시험 못 본 애들. 그런 애들은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게 생각보다 멘탈을 되게 흔들어요. 15년도 수능 기억나세요? 자, 이게 2015년도 수능이에요. 역대급 물수능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영어는 하나 틀려야 1등급. 더 심한 건 수학 B형. 이 당시 수학 B형이라는 것은 수학 가형으로 이과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어. 만점이면 1등급, 하나라도 틀리면 2등급이 되면은 틀리지 않기 위한 시험이 돼. 예를 들어볼게.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지. 내가 학원 강사로서 말을 해볼게. 킬러 문항, 고난이도 문제가 없어졌어. 근데 변별력을 확보하겠대. 검정고시처럼 기초 학력을 알아보기 위한 자격 시험이다 그럼 상관없어. 수능이 변별력을 안 따질 거면 상관없다고. 근데 변별력 확보하겠다며. 수학으로 예를 들어볼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아? 지금 수학이 옛날보다 책 한 권 분량이 줄었어요. 공부할 내용이 대폭 줄었다고. 근데 어려운 게 줄어? 낼 게 없다고. 지금 시험 범위 안에서는 낼 게 없어요. 수능이 옛날보다 낼 게 없으니까 꼬우는 거야. 애초에 지금 이 모든 킬러 문항의 문제는 교육 과정이 대폭 축소화된 데서 시작을 했어. 기하 벡터 다 빠지고 뭐 기타 등도 엄청 다 빼버렸잖아. 거기서 시작된 거야. 수학을 이만큼 배워야 되는데 요만큼으로 줄여놓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든 어렵게 내겠다고 킬러 문항을 만들었어. 근데 그 킬러 문항을 없애. 그럼 이 남은 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준 킬러 문항 타임어택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킬러급은 아니지만 그 사이 문제를 여러 개 배치를 해서 타임어택으로 만들어.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니까? 우리가 수능을 부담을 줄이려는 게 뭐야? 수능을 문제 삼고 수시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야? 아이들의 경력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체크할 수 없다 이거잖아. 아이들이 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와서 그런 거잖아. 근데 준 킬러 문항으로 타임어택을 걸어버리면 담력 시험이 된다니까. 담력 시험이. 물론 담력도 중요해. 근데 내가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사고력을 가졌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실수하지 않느냐 시험이 된다고. 학원을 다니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 나 학원 강사야. 나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알아? 당장 고3 대상으로 특강반을 만들어. 지금 몇 월이야? 6월이지. 9월 모의고사까지 대략 3달 남았잖아. 그러면은 3달 특강, 특별 대비 특강 만들어서 준비 쫙 시켜. 그럼 9월 시험 보겠지. 안 들은 애들보다 무조건 1점이라도 더 나와. 고3은 수학만 하는 게 아니야. 고3은 딴 공부도 해야 돼. 수학 강사는 수학만 해. 미친 듯이 연구해가지고 때려 박으면 주입식 때려 박아. 물론 노동력이 더 들어가겠지. 분석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강료는 비쌀 거예요. 학부모들 당연히 들을걸요? 안 듣겠어? 이걸 들은 애들과 안 들은 애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요. 당연히 나겠지. 그러면 9월 달에 그걸 가지고 또 홍보를 해. 마지막 기회. 수능 2달 남았다. 마지막 2달 특강. 9월 모의고사 전격 반영. 준킬러 타임어택도 시키고 뭐 각종 문제 다 뽑아가지고 미친듯이. 흔히 말하는 주입식. 그 학원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야. 이거는 나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 과연 사교육이 줄어들까? 그리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사교육은요, 안 없어져요. 사교육이
나쁘다라고 전제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사교육이 우리나라 가정 경제에 타격을 준다라는 거는 나도 동의를 하겠는데,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까지도 그래, 크게 보면 없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사교육은 절대 못 없애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인간 본성이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거야. 이게 본능이야.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 막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유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잖아. 왜? 내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면은 나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 이거 어쩔 수 없어. 인간 본능이야. 누구나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누구나 더 잘나고 싶어.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더 잘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더 점수를 잘 받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것이 부모의 재력이라는 사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물론 잘못된 일이야. 근데 그렇다고 그것을 사교육을 불법으로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나도 사교육 종사자지만 사교육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나 같은 새끼들이 진짜 쌀이 없어 봐야 돼. 근데 그게 없어지겠냐고. 툭 까놓고 옛날에 수시 없고 수능만 있을 때가 사교육비가 제일 안 들어갔어요. 수능만 보면 되니까. 입시 관련 정보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학생들은 더 혼란을 느껴요. 학부모들이랑. 그리고 사교육 시장은 그 혼란을 잡아먹고 산다고. 당연히 전문가들이니까 복잡할수록 좋아. 누구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함무라비 법정 한다면은 변호사가 있겠어요? 검사가 있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한마디로만 모든 평가를 한다면 법정 다툼이 있겠냐고. 안 그렇잖아. 법이 복잡하니까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잖아. 물론 변호사랑 강사랑 동치시키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사교육, 학원 강사라는 건 복잡하니까 존재하는 거야. 입시가. 안 복잡하면 줄어요. 당연하잖아. 킬러 문항 없애는 거 뭐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진심으로. 인간은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요. 킬러 문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뭐 알아서 다 이렇게 평가가 될 거야.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 더 많아진다고. 그 어떤 걸 건드려도 사교육은 늘어납니다. 수시 다 없애고 수능만으로 돌아가잖아? 그래도 사교육은 늘어나요. 사교육은요, 변화하면 무조건 늘어나요. 사교육 업계 강사들의 적응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그 빠릿빠릿한 머리로 기가 막히게 적응한다니까? 탈모랑 비슷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지금 당장 머리를 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프로페시아로 머리카락 빠지는 것부터 막아야 되잖아. 사교육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 사교육을 없앤다? 못 없애. 못 줄여. 근데 입시 과정이 복잡해지면 사교육이 늘어나. 일단 프로페시아를 먹어야지 사교육이 일단 늘어나는 거 맞고, 그 안에서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든가. 그러니까 일단은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뭐가 됐든 건드려봐라. 사교육이 무조건 늘어납니다. 킬러 부재를 늘리지? 늘리면 늘리는 대로 사교육 늘어나고요. 킬러 부재를 줄이지? 줄이면 줄이는 대로 늘어나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사교육을 없애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해야 돼. 간섭을 안 하고 5년, 7년, 10년 지나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정보가 쌓여서 굳이 학원에 안 가도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교육이 줄어들 거야. 지금 왜 사교육이 늘어나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과정 안 바꾸고 10년, 20년 지나봐라. 사교육 확 줍니다. 확 줄어. 10년, 20년간 똑같은 걸로 했으니까 노하우가 생기잖아. 옆집 엄마한테 물어봐도 돼. 동네 언니, 동네 오빠한테 물어봐도 돼. 우리 한국인들 학부모는 얼마나 똑똑해. 지식이 공유되면서 그러면 사교육이 줄어요. 아무것도 안 건들고 10년 만에 봐라. 진짜 사교육 확 줄지. 건들면 안 된다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어. 옛날 프로게임단 T1에 김정균 코치가 한 말이 있어. 제발 뭐 하려고 하지 마! 라고 했어. 탑라이너 있어. 사교육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 잠깐만,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난 그분 잘했으면 좋겠어. 진짜. 아 이러면 또 뭐야? 이러면 또 이 오른쪽 지지 같나? 아무튼 나는 그냥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어. 건들지 마 사교육은. 냅둬. 그럼 돼. 냅둬. 끝.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저번 대통령도 그래서 싫고 그 저저번도 싫고 그 저저번도 싫어. 대통령 바뀌면 맨날 바꿔 교육정책. 소신발언입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대통령들이 부임하면 진짜야 교육과정부터 바꾸고 자빠졌거든. 다 싫어. 그냥 바꾸지 마 제발. 안 바꾸면 돼.